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인간관계에도 노하우가 생기고 나름 잘 헤쳐나가고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들 인간관계가 어떤지 궁금해요. 어쩌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알자고 알아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남편과는 그럭저럭 화목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인 배우자를 만나서 다른 인연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남편 2살 위에 우리 신호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아주 잘 대해주셨고 저도 그만큼 잘해주고 싶어졌어요. 우리 정혜가 정말 힘들게 자랐어. 나는 대학생이고 그녀는 고등학생 때 우리 부모님 둘 다 사고로 돌아가셨던 거 알지? 그 당시 우리 둘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하지만 정혜는 도와주고 둘 다 눈치를 보며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것을 기억해.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나만이 고통받은 게 아니라 정희도 힘들었어. 우리는 진짜 바빠 살았지? 말만 따라 내게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새벽에 역에서 화물차에 추돌돼 사망하신 것으로 남편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했나 봐. 그러나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은 아니었기에 금방 알바도 하고 군대도 가고 그렇게 밥을 벌어들였어. 나나와 정희는 각자 독립해서 원룸에서 살았고 정희는 알바를 하면서 해외로 유학도 다녔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빨리 식당 일을 시작했고 솔직히 말해서 정은 함께 있는 건 좋았지만 욕구 쪽은? 여자가 살아남기 정말 힘들지만 내가 스스로 보아도 대견스러울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본래는 대형 축사 3개를 시장해서 10수년간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따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아주 잘 풀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5천만 원을 치원해 주었답니다. 이게 갚으하고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주었어요. 정연이한테는 진짜 신경을 못 썼어요. 얘한테는 내가 부모나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 나보다 먼저 장가가는 게 살짝 얄밉긴 하지만 둘 중에 누구라도 빨리 해야겠죠. 올해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줘.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곧 그분도 결혼할 계획이라. 그만큼 그대로 해줄게요. 결혼할 때까지. 부담스럽게는 안 느끼실 테니 편히 받아주세요. 저에게 결혼식 정보 등을 많이 알려주셔야 해요. 결혼 선배이시니까요. 그렇게 농담도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는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 남편에겐 누나만 가족이었죠. 결혼 전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전화했다고요. 결혼하고 나니 왕대가 많아졌어요. 당신도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이젠 만나는 그 남자분과 결혼할 예정이에요. 쪽에서도 그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둘이 아직 결정 중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부부와 그 커플이랑 시네마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오시겠어요? 시그널은 우리 신혼 초에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랑 함께 씻어보는 행사를 종종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곧 가족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친해지고 해야죠. 이번에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즐겁게 놀자. 그렇게 해서 저는 1~2번 그 자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원래 나름 가리는 성격이라 누구랑 시원스럽게 막 어울리진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저는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누나가 어제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청 대판 크게 싸웠대요. 에휴, 결혼 전에 원래 이렇게 많이 싸우나, 그럴 수도 있죠. 여자들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남자에게 바라는 게 훨씬 섬지하니까 그 남자분도 너무 하셔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대신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그렇게 생각했고 남녀 사이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케 정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가 연락을 받지 않네요.
오늘 야근을 해서 피곤하다며 늦게까지 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케를 살펴봐 주세요. 그가 은근히 체력이 부족한 모양이라는데요. 이 시간까지 자게 놔두지 말고 어제 밥을 먹이고 재웠다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이미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집에서 밥을 먹이지 않아도 안 쓰러지도록 조금이라도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밥을 먹인 후에 허기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겠죠. 제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 심각하고 호탕하지 않게 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갑자기 제 동생을 챙겨주라며 제게 짜증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남편께 물어보니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누나가 그랬다고 새삼스럽게 왜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까지 챙겼다고. 그냥 그 남자친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민한가 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보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참고 넘겼어요. 근데 얼마 뒤에 진짜 변덕이 어찌나 죽을 듯 하던지 다시 또 기분 좋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알겠어요. 저번에 가형이랑 친구랑 캠핑장에 다녀왔다던 그곳 있잖아. 우리 이번에 거기 가볼까요? 사실 나 남자친구랑 좀 싸웠거든. 이번에 화해한 기념으로 다 같이 놀러 가려고. 안 해? 올케야, 예약 좀 잡아주라고 할게. 그럼 시간에 맞춰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시간을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갑자기 남편이 일러왔어요. 저기, 미안한데 누나가 그 캠핑장을 취소하자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참 에휴, 또 골치 아프게 됐어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뭐, 아예 헤어졌다고 세상에, 아니 결혼 얘기까지 다 해놓고, 그럼 그냥 헤어진 게 아니잖아. 파혼이라고 말이야? 아이고, 그 형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화가 나네. 얼마 전까지는 나도 얼굴 보고 같이 어울렸는데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 도대체 왜 파하게 된 건지 무슨 이유인지 남편은 하더니 에라 모르겠다 하더라고 해요. 누나랑 그 형이랑 둘 다 같은 정류장에서 일하고 오래 연애 있잖아.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란히요. 나와서 여기 식당도 차린 거고 집도 근처에 이미 얻어서 살고 있는데 도연히 짐을 싸서 나갔대. 뭐, 아니, 가게랑 집은 어쩌고. 그보다 대체 이유가 뭔데? 아, 그게 여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누나가 자세히 말은 안 하는데 아마 그걸 누나한테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 다 접고 저렇게 쫓겨가듯 한밤중에 짐을 싸서 나갔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싶어 신우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하루 종일 신우는 울며 하소연했어요. 저는 나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위로를 해줬고요. 나쁜 놈의 자식 같은 느낌으로 가게를 차릴 때도 다 나중에 물을 생각으로 자기 돈을 적게 못했던 건가? 자기는 집에 올인하겠다고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에 투자하겠다고 하더니 그 어린 시절이 집으로 돌아가다 만났더니 신호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견고하고 강인하게 보였는데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더군요. 최대한 위로해주고 얘기를 마무리했지만 사람은 정말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위로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무심코 여겨지고 화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 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금 이제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었는지 부드럽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일에 언제든지 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있어? 보통 그런 일은 올케가 미리 듣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천천히 시작해야 해.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 너무 낯설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야. 저는 신우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저한테 몇 시간을 하소연하고 울어대고 위로를 받고 고맙다니 바로 저렇게 따지고 드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우리 시부모님, 제가 얼굴도 못 본 시부모님, 기일은 진짜 몇 달이고 한참 튀었어. 우선은 전화를 끊고 좀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날 저녁쯤 문자가 한 통 왔어. 그 문자에는 몇 달 전 신이가 그 남자랑 헤어지게 한참 전 사이가 좋을 때 우리 부부와 함께 속초 펜션에 놀러 가자고 예약한 내용이었어. 연락이 왔고 나는 이걸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만한 일이지. 예약금은 반은 신우가 냈고 반은 제가 냈는데 전체 환불된 돈은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쯤 연락해서 신우에게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암만 생각해도 저한테 손바닥 뒤집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더라고요. 이날 친정아빠 병원에도 따라가야 하고 볼 일이 있어서 처리를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펜션에서는 신우에게 연락이 간 것 같고 혼자 아주 화를 내고 있더라고 해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누나한테 전화할 때 몇 통 했다는데 못 받았다고 해. 누나가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 나는 당신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 근데 누나는 당신을 잘 모르니까 오해했나 봐. 누나가 파운더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은혜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해서 말도 않고 알아서 펜션을 취소했네요. 화가 나서 말했죠. 뭐야, 나 지금 아빠와 함께 병원에 있어. 진료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이제 막 당신이 어제 재물을 받았다면 그것 나에게도 말해줘야 했는데 당신나 형님, 좀 힘들어 보여. 펜션 예약 확인 연락이 먼저 내게 왔었으면 취소 없이 두어둬야 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환불액이 다시 차감된다니까? 나는 당신이 옳은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나가 예민한가 봐요.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당신, 한 통화만 줘서 미안해 하라고 부탁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신우가 전화를 했고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하셨던 내용을 적절한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아빠를 모셔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오늘 여기서 식사하고 가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쉽죠? 여기서 한잔하고 가세요. 힘들겠죠? 힘들게 뭘 하나요? 그냥 있는 것들을 차려 먹으면 되는 건데요. 소파에 앉아 쉬세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연 씨가 찾아와서 벨을 누르셨어요. 급하게 인터폰을 보니 재지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신우 씨가 있었어요. 누가 왔는데 왜가 열었어요? 형님과 왜 왔냐고요? 그래, 일단 문을 빠르게 열어주긴 했지만 신우를 보자마자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올케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정한이었어. 연락하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뭐 하는 거야? 집에 이렇게 꽁꽁 숨어서 저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한다.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 소리가 너무 커서 야, 내가 우습게 보여 라고 하더라. 왜 예약 취소해 놓은 걸 나한테 묻지도 않고 신우는 현관 앞으로 빼꼼히 내다본 우리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 돈 천요. 저기 할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오늘 딸한테 신세를 주서 여기 좀 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말하세요. 아빠는 우선 침착하게 말을 하셨는데 신우는 얼굴이 시뻘게 지더니요. 제 눈을 안 보고 막 버벅거리고 그리고 막 허둥지둥 나가려 하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어요. 형님, 무슨 일인데 여기서 술까지 드시고 오셔서 연락도 없이 오셔서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요. 신우는 그 와중에 슬쩍 매섭게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쾅 닫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이러니까 신우는 저를 아주 철천지 원수로 삼은 건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시부모님 기일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으니 오라고 우리 부부를 불러 집으로 호중했던 그런 와중에 제게 질문을 해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정하니 내가 이거랑 좀 다르다. 세세하게 알아봤더니 이미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본론이 끝난 것 같으니 가볼게. 일부러 나를 2명이나 되는 인간 취급하지 마라. 신우는 저를 아예 대놓고 역적처럼 대해. 참 피곤해 보였어요. 이건 제가 맞춰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구를 생각하며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형님, 통화 괜찮으세요? 사실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번에 우리 집에 오신 즉흥적인 방문에 대해 오늘도 찾아뵙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물론 신부모님의 미련을 아시고 준비하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우리 아빠가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나는 그때 실제로 어르신들이 계셨는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묻던 게에 대해 설명하는데 진짜 몰랐다고요? 초능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발견했는지 알 수 없는데, 형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냐, 아니면 계시지 않냐인 것이 아닌가요? 우리 집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쫓아와서는 절에서 찾으면 마구 살을 찌르고 화내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대체 얼마나 함부로 저를 보셨길래 그런 행동을 취하십니까? 올케한테 저렇게 잘해주었나 보다. 좀 푸는 말을 해주었더니 이제야 전화해서 나한테 따지고 싶어한다. 형님, 그러한 논점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형님과 그분이 만나지 않는 사이, 당연히 한 달 뒤에 펜션 약속을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 나눈 돈도 되돌려드리려 했었는데, 그날 보셨듯이 우리 친척 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날과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린 것입니다. 드렸고요.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대구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자 신호는 씩씩거리면서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자꾸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뭐라 하지 마시고 돈은 저번에 알려준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형님이 그 꼴을 보기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한동안 머리를 식히고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 아주 한숨을 내쉰 뒤 꺼져라 팍팍 심호흡을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요. 당신이 많이 속상했겠다. 어쩌겠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평생 이겠다는 건 니까 좀 봐줘라.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말하기만 했겠다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나는 괜찮아.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지냈고 우리 친정아빠는 그 일에 대해 남편에게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매우 묵묵히 있고 우리 아빠에게도 잘 대해주었었기 때문이죠. 단지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사돈처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는지에 대해 우리 아빠는 전혀 모르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신우가 화를 내는 모습을 걱정하셨죠. 나 또한 신우에게 질려서 그 뒤로는 연락조차 안 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몇 년이 지나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남편을 통해 신우의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누나가 파혼하고 난 뒤에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일에 전념해서 그런 것 같네요. 사업이 잘 풀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건물도 사서 자리를 넓혀버렸어요. 리모델링하고 넓히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리고 지금 재오픈한 지 한 달째인데 알바생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아침 맞이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러 오고 유튜버들도 와서 앞이 정신없어졌어요. 저도 내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야는 워낙 일에 열중하는 수도 좋고 본인은 20대부터 정육 쪽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막상 경제적으로 편안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 좀 늦긴 했지만 아이도 가지고 가장으로서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지인과 함께한 사업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하다못해 그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요. 현철이 형이 나를 통해서 나도 도움 좀 받지 그러던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긴 했어요. 워낙 안 풀리니까 말이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형님한테 조언받고 싶고 연락하고 싶으면 편하게 하세요. 당신과 형님 사이는 줄인데 내가 관여할 건 없지? 남편은 문내 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마음이 편했나 봐요. 이때는 간단히 조언만 구할 예정이었었지만 1년이 안 돼서 남편은 신우가 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 황당했는데 사실 당사자인 남편이 제일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현철이 형이 자기는 이제 그만 내서 빠지겠다. 같이 식당하기 어렵다고. 와이프가 자꾸 그만두란다고 어쩔 수가 없대. 호텔에서 스카웃이 됐다는 뭐라나 남편은 아주 비통한 표정이었고
사실 악으로 깡으로 붙들고 있던 사업이라 언제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어요. 결국 여차저차 가게를 시키게 됐고 한 달여간 집에서 쉬게 됐어요. 그러더니 별 수 없었는지 결국 신우에게 도움을 청하곤. 저한테 미리 말하긴 했고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남매 사이는 중요니까 잘해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형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뭔가 도움될 것 같으면 자유롭게 만나봐. 지금 당신 너무 초조한 것 같아. 이렇게 말로 위로를 하면서도 저도 내심 앞길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었고 얼마 후에 신호의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내게 그런 조건이 있다던데 남매치곤이 딱딱한 면이 있었어요. 누나는 자기도 큰맛을 봐서 일을 제대로 배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누나 밑에서 일한 게 아니라 배워서 다시 내 사업에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남편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반짝이는 눈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친정에서는 우리 남편의 직장 근황을 물어봤어요. 별 다른 뜻은 없고 정작 일할 데 없으면 아빠가 좀 알아봐 주시려고 했어요.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잘 안 맞으면 그냥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싶더라도 저는 아빠께 참마신혼의 식당에서 일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일단은 숨겼었고 남편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한 지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날 때쯤부터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보였답니다. 당신은 매우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얼굴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쳐 보이고 형제들, 식당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너무 힘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나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상상은 했었어요. 원래 일은 힘든 것인데도 동생이니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어렵더라도 참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보. 하지만 남편은 점점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누나와 대체 뭐가 어려운 건지 몰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문의를 잘하고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너무 지쳐 보입니다. 정말. 다른 지점은 없어. 일단은 당신의 일이 너무 많아 보여 괜히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형님한테 요구도 하고. 그래, 그건 다 그렇죠. 다른 지점은 아직 없어요? 우리 누나가 워낙 깐깐하고 눈이 높아서인지 내가 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봐요. 손님들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하는 알바생들, 직원도 꽤 많아요. 여기는 진짜 하나의 공장 수준이에요. 형님하고 마주칠 때는 별로 없어 있기 하지만 누나는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니 딱히 남매라고 다를 것도 없어요. 저번에 외로 내가 더 심하게 비판을 받아서 그랬어요. 형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으니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의외해서 놀라웠어요. 적어도 신우가 본인 동생이니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하겠다고 생각했던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고 해요. 나는 원래 눈앞에서 1년 동안 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확 줄이는 거야?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5-6개월 정도만 하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다 파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불편해 보여서 예감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 둘 다 꽤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형님이 유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 혼자라도 먼저 인사 다녀오는 것 같이 직장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니까 과일 세트라도 사주는 게 어때요? 주문해 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매번 보고 연휴 전날에도 함께 보내고 인사도 하니까 그냥 처가에 가자고요. 남편의 모습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신호와 연락을 끊을 때도 본인은 끝까지 누나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본인이 굳이 안 간다고 하니 우리 친척 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날도 일단 당일 출근은 했던 거고요.
오늘은 원래 쉬려고 했는데 누나가 급히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일단 가게를 나가서 도와주고 다시 들어올게요. 미안해요. 저는 오늘 자정까지 심하게 피곤하긴 했지만 별 수 없어서 그냥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거의 10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아빠는 주무시지 않고 계셨고 함께 식사 겸 야식거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빠는 사이가 쓰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함께 밥을 먹으시려고 하시더군요. 내가 같이 먹어줄 테니까 너는 내 엄마랑 먼저 자던지 하라고 하셨어요. 일하고 와서 하겠냐고도 하셨죠. 신랑은 그래도 저도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안방에 들어와 누웠어요. 뭘 한 것 같지 않지만 엄마가 음식을 하느라 설거지도 많이 했고 피곤했었는데 잠에 들려고 했을 때 엄마가 나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네, 너 좀 나가봐라고 하셨더군요. 신랑이 울고 계신 것이었어요. 나리가 날아가서 우는 소리로 울렀으니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소파 테이블 앞에 우리 아버지와 마주 앉은 남편이 고개를 파먹고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얼굴 안쪽이 굳어가며 낙한 표정이 되어 혼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급히 나가보니 남편은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었고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혈반이란 것을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부모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제가 누나를 어머니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말 속에 약간의 아려움을 느꼈고 뭔가 그 사이에 껴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슷한 걸 찾기 위해 귀 기울이던 중 들려온 말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직원까지가 그렇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나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누나에게 큰 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나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죠. 게다가 남편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누나가 말한 조건은 제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는 등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나는 아직도 저를 위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집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나 보세요. 서사를 식으로 시켜라 하는데 이건 제가 봐도 그냥 괴롭히는 것뿐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쯤부터 제가 나서서 무슨 말을 거들어야 될지 아님 계속 듣고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뭔 조건으로 저런 말을 한 건가 싶었는데 남편은 다시 말했어요. 가게를 폐업할 때 누나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빨리 갚으라고 민사를 건다 어쩐다 하며 제 아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내를 찾아간다 혼을 내겠다 하며 돈을 벌고 나서 누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저렇게까지 변할 줄은 전도 몰랐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이참으로 아프고 그래서 자네는 어떡 하면 좋겠습니까? 이혼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일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나가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한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미친 일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돈을 벌었다고 하더니 사람은 완전히 악마가 된 건가 싶어요. 제가 지금 하던 일도 그렇고 잘 모르겠고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완전히 떨어진 상황인데 함께 사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생각만 들어서요.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자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오히려 자네 덕분에 제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흠보고 한 적도 없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거실로 가야 남편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형님한테 어딜 어떻게 당한 거야? 세상에 직원들도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눈이 반쯤 풀려서 저를 보더니 멋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간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었구나. 폐업 시기보다 더 생기 없고 작아져 보였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정말 신호를 아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혼 초반부터 해온 짓거리들 때문에 앞으로 안 봐도 충분한데 제가 뭘 잘했다고 부부연을 끊으려고 하나요? 돈이 있으면 다들 이렇게 악랄해지고 멋대로 하는 걸까요? 원래 문장 싶었습니다. 그게 뭐야, 왜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우리 둘 사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생으로 찢어져야 되냐고. 대체 그동안 가게에서 뭐라 있길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 여보, 나는 지금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상황 안 넘길 거라고. 이때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돌연 질문을 하셨어요. 자네 어쨌건 요리 일을 계속해왔지 않나? 그쪽 일할 의지는 계속 있는 건가? 재미는 있어? 그야 그래서 나에게까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쭉 해왔던 일이고 천직이라 여겼으니 잔내 재능도 있고 못할 게 없잖아. 단지 가족과 트러블 때문에. 물론 사돈 천녀의 요구가 너무 과하고 심각하긴 하네. 근데 힘든 일 생긴다고 수정된 문장.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나요? 지금까지 가게에서 있던 일에 대해 처음으로 관례에 맞춰 상황을 넘어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난 이 상황을 방관하진 않을 거야 라고. 그때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요리를 해왔었잖아.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의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니? 네. 그래서 난 그 일을 계속해왔으니까 가족 논란 때문에 그 일에서 손 뗄 수 없어졌거든. 사실 천천히 해야 할 것들은 과도하고 심각한 요구를 받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들 거기에 쓰러지러 가면 살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한 번 더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자네가 해보지도 않은 일에 업을 하려 한다면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일하는 거면 말씀하셨어요. 평생 해온 일 아닌가? 이번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나는 자네가 실패하고 꽃이 매혹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저번 사업이 파산했다고 해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는가? 우선 나도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려보겠어. 그렇다면 저와 남편 얼굴에 의문표가 그려졌고 아버지는 결론을 미리 내리기로 했어요. 이 길을 한번 가보고 결정하면, 정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쓰겠다. 나는 말했어. 자네가 지금 하는 일과 같은 것을 하도록 초기 비용만 투자해주겠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투자를 하는 것은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시작한 사업으로 얻은 돈은 아직 일부 남아있지만 그것은 몇천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겨우 손해가 나지 않는 쪽으로 돌리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돈만 갖고 무얼 해야 할까요? 이것을 제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잠재적인 수익을 고려하며 그것에 대해 누가 얼마나 투자를 해주실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신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몇 장의 통장을 보여주시며 곧 현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딸인 제가 상이 걱정된 것도 있으실 것이지만 제 관계를 하고도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신혼집 집들이 때 심지어 임플란트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드시기 편한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식사를 다시 차리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고 잘 드셨거나 그걸 꽤 자주 집안으로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엄마도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날아다니기 바빠서 저희 집에 보내놓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빠는 그렇게 사위가 해주신 음식을 맛나게 잘 드셨거나 아들이 없는 우리 아빠께서 남편은 곧잘 아버지 소리를 하곤 했어요. 그걸 듣기에도 이쁘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후로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호위 분점 제안은 적당선에서 거절했어요. 누나한테는 그냥 내가 알아서 갈게라고 했어요. 그래. 잘했어. 당신은 당신의 말씀대로 해보세요. 남편은 초반에는 약간 자신이 없었지만 기존에 했던 경험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오롯이 혼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본인이 정육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손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결심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업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라서 많이 긴장되었고 그래서 더욱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딱히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남편이 상황을 말해주면 그때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원래 본인의 강점이었던 요리와 정육, 고기, 쪽마진도 적절하게 남기고 요통 경로도 좋은 것으로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편은 누나가 하던 방식에서 살짝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누나네 직접 고기를 다룬다고 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퀄리티 나가 가격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직원들이 직접 요리하고 색다른 메뉴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런 시작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동업한 경험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업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계속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참여해서 광고나 마케팅 등을 열심히 해주며 사람들을 유치하고 인기 있는 메뉴를 골라서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투자금을 반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되어서 짧은 기간 안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주변에 조용히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그 이름을 알리며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동생이 창업한 소식을 신우가 알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제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우연히도 그날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채였는데 그때 마침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제게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붙들렸고 동네는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환이는 연락이 안 되고 캐가 되신 것 같다며 뭐라도 말이나 해봐. 언제 이런 사랑방을 이렇게 차려놨냐고 진지해졌습니다. 웃음도 참지 않고 기질합니다. 여기는 내가 정하였다던 분점을 내줄 동네입니다. 노하우를 잘 데리고 와가지고 얍삽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진짜 다 놀랍습니다. 형님, 말씀 조심하세요. 여기에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동안 머리만 더 커졌어요. 따박따박 대들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올랑기 할 것도 없으니까 빨리 정아예미나 안 내놔요. 진짜 내가 지인으로 있다는 걸 가지고 버려라. 그 정아운 녀석 더러운 소리를 안 듣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 천천히 돈다 돌고 한쪽으로 신우를 끌고 왔습니다. 신우는 무작정 팔을 잡고 끌고 가는데 제게 막 소리를 질러댔고 제가 골목에서 마주친 순간 즉시 놀라운 행동을 취해버렸습니다. 그건 신우에게 정확히 똑같이 이를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 8명, 9명 앞에서 손지검장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혀 잊을 수 없었고 진짜 나도 모르게 훅 손이 나갔어요. 당연히 신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만 저도 저지른 일을 인정하지 않았죠. 형님 동생호에 유학하고 착해서 거절도 못하는 아는데 그렇게 평생 끌고 다니면 멋진 거겠죠.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동생의 뺨까지 치는 정도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혔을까요? 힘들다고 누나에게 손을 밀며 찾아온 동생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누나가 화가 나서 한 거예요. 그것에 대답해보라고 신우는 한쪽 볼을 잡고 자꾸 내게 대지를 했고 나도 이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따박따박 결국 따졌어요. 남편이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말이에요. 돈을 잘라먹고 조금씩 줬던 것까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분점을 내주겠다는 핑계로 동생 이혼까지 내걸고 급여까지 깎아먹고 뒷짐만 가지고 다니는데 진짜 너무 한심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결혼할 때 1,000을 준 거 내놓으라 했다고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봐줄 정도예요. 남편이 이러했던 근로기록 다 알고 있었던데요. 어떡하죠? 막 반말로 대하고 신우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제가 한 짓들이 조금씩 다 기억나는지 눈이 떨리고 막 그랬더니 저를 떠나려는데 붙잡고 다시 확인받았어요. 그냥 보내기 힘드니까 약속해. 나는 2번도 형님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랍니다. 자기 자리에 뭉텅이가 있어서 우리 남편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셀레기는 쐐기를 박아뒀지만 더는 씹기 힘들 것 같아서 신호는 놀랍게도 빠르게 울렸습니다. 시비거리며 웅얼거리던 그는 그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보였고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신호는 서둘러 뛰어나가 골목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섬뜩한 표정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 없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누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용당하고 학대당하며 고생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후로 신호는 우리 가게를 방문한 적이 없었죠. 아마도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쨌든 남편이 발견한 적조차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 말 때문에 누군가 불안해하고 그런 거겠죠. 최근 소식을 들었더니 그곳에서 지금 누구든지 그저 마음 놓고 비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이지만 듣고 나도 참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지 생각했어요. 나도 듣기 싫었지만 그곳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서 듣게 된 말이 있었거든요. 언니는 전 남자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왜 남자를 놓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결혼하자며 조르면서 같이 일했다면 어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형님도 참, 동생인 당신이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부러우며 짜증나게 생각했을까봐 그런 건가 봐요. 자신이 그때 파운드 했다고 하니까 제게 괜히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인격적인 이유인지라도 그런 것 같아요. 붙어있는 평소의 누나쯤이면 결코 하지 않을 허접한 이벤트를 한 것 같아요. 분점도 2곳 이상에서 더 내고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제외하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냥 그대로 도망간 듯한 기분이 들어 돈을 바라보고 갔나 봅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그런가 봐. 지금 하고 있는 매장만 겨우 남긴 것 같더라고. 전부 다 아까워 죽겠어. 진짜 매각을 위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요. 형님께서는 참으로 함께 사는 게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남자 때문에 사업이 한참 무너지려 했을 때 정신 차리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선택해야지. 여기까지 들어본 걸로 보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고 망하는 것도 한순간인 거죠. 한편으로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 대한 준비를 더 단단히 하고 위기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말쯤 2호점을 오픈하는 것을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합니다. 남편도 활기차게 일하고 친정아버지가 투자해주신 돈도 조금씩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앞날을 잘 준비하여 둘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여정을 겪을 때도 많았고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함께 힘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두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